자, 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 환경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건축과 자연환경에서 기후의 형태, 일조, 일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열환경에서 일사, 온열환경 요소까지 배웠었습니다. 열환경에서는 앞으로 이 온열환경 지표, 연의 이동, 단열, 습기와 결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일단 저번 시간 배웠던 걸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온열 환경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온열 환경 요소, 열 환경이 인체에 미친 영향에서 개인적인 변수와 물리적인 변수가 있다고 했죠. 개인적인 변수는 사람마다 틀린 활동량 혹은 차기량, 옷을 얼마큼 입었는지,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리적인 변수는 사온열 요소라고 해서 기온, 습도, 기류, 그리고 평균 복사 온도,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온열 요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복사까지 배우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자, 먼저 기온은 대기의 건구 온도고 가장 중요한 열 환경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기온을 배우면서 일교차와 연교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일교차는 하루 중 최고 기온의 차. 오늘 아침에 0도였다. 그리고 오후에 가장 높을 때가 20도였다. 그러면 일교차가 2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교차도 배웠었죠. 연교차는 연중 가장 추운 기온과 가장 더운 기온의 차가 아니라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라고 했었죠. 이게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교차는 고위도로 갈수록 컸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도는 124에서 132도, 위도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었는데, 위도가 높아질수록 연교차가 커졌습니다. 자, 세계 기후를 보면 이 선들이 바로 연교차의 그 온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연교차가 가장 많은 데가 이 빨간색 부분, 50도 이상 연교차가 나는 곳. 그 다음 이 하늘색, 파란색 부분은 10도 이하의 연교차가 나는 곳. 점점 올라갈수록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올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기온을 배우면서 같이 배웠던 거고, 그리고 습도. 습도는 상대 습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인체의 냉온감에 영향을 주는 이 습도를 얘기할 때 또 하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해당 온도에서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물의 양이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의 100분율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온도와 습도 했는데 세 번째가 기류였지. 기류는 실내의 기류 속도, 바람, 공기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쾌적한 기류 속도가 0.25에서 0.5m/s, 초당 0.25, 0.5m 정도 가는, 하지만 더울 때는 1m/s 정도가 쾌적한 기류 속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균 복사 온도인데, 자, 복사, 어떤 물체 열 에너지가 전달하는 매체 없이 그냥 직접 다른 데에 도달하는 게 바로 복사라고 했죠. 이 복사 온도는, 자, 같은 실에 있더라도 천장 근처에서는 더 덥고 겨울에는 차가운 창문 근처에 더 춥게 느끼는 그런, 가까울수록 그 열원이나 냉원에 가까울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실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들의 평균 표면 온도, 이 복사 온도는 사실 기온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복사 난방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그 온돌방에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그 열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는, 이게 바로 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 개만 풀고 이번 시간 진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인체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로 옳은 것은? 자, 네 가지 요소. 자,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주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라서 금방 답이 나오죠? 답은 2번 기온, 습도, 기류, 복사, 열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온열 환경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온열 환경 지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온열 환경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온열 환경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한데, 그 온열 환경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유효 온도, 수정 유효 온도, 신유효 온도, 작용 온도, 이 정도가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효 온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효 온도. 자, 이펙티브 템퍼러처 ET라고 합니다. 이 온열 환경 지표에서 유효 온도는 기온과 기류, 습도, 이 세 가지의 영향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효과 온도, 감각 온도, 체감 온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쾌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보통 바람이 없고 무풍이고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온도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효 온도가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건구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온이라고 하는 건구 온도가 올라가고 상대 습도는 올라가고 기류는 내려가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효 온도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건구 온도는 내려가고 상대 습도도 내려가고 기류는 올라간다. 자, 이 유효 온도 ET는 보통 한국 사람의 그 쾌감대가 겨울에는 16에서 21도 정도, 여름에는 20도에서 25도 정도를 나타내는데, 지금과 같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2도 정도.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표가, 이 그래프가 바로 유효 온도를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건구 온도, 습구 온도, 그 다음 기류, 이 세 가지 나타내는데, 건구 온도는 온도, 기온을, 습구 온도는 이 기온에 맞춰서 습도를, 기류는 바람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지금 그림이 있는데, 온도가 25도, 습도는 50, 기류는 1.5 m/s다. 자, 지금 기류가 자, 1.5 바로 여기죠. 요 선을 쭉 타고 올라가면 이 정도죠. 25도 건구 온도 바로 이렇게 만나겠죠. 자, 이때의 ET, 즉 유효 온도는 사람이 22도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효 온도는 공기조화에서 뭐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내 조건의 표준으로 쓰이기도 하고 많이 쓰이는 요소기도 했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기온, 습도, 기류 이 세 가지의 조건은
여기 포함이 돼 있지만 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습도 영향이 과대평가되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정 유효 온도입니다. 이 수정 유효 온도는 아까 유효 온도에서 ET에서 복사열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건고 온도를 쓰이는 대신에 건고 온도 대신에 글로브 온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 글로브 온도는 흑구 온도라고 하는데, 자, 왜 흑구 온도라고 하느냐? 자, 보면 이런 검은 공, 흑구를 사용하는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브 온도계야. 이 글로브 온도계는 이걸 갖다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20분 정도 매달아서 그 주위 벽에서의 방사열이나 뭐 대류에 의한 그 열을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열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흑구 온도, 즉 글로브 온도를 사용해서 유효 온도를 조금 더 방향을 갖다가 낮게 모색했던 게 바로 수정 유효 온도라면, 이 수정 유효 온도는 CET, Collected Effective Temperature, CET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보완한 게 신유효 온도입니다. ET 그리고 옆에 별을 갖다가 나타내는 New Effective Temperature. 자, 이건 습도에 대한 영향을 과대평가한 유효 온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자,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 옷차림 가벼운 상태, 의자에 앉지 못하는데 앉은이 아니라 앉은 상태, 실온 20도, 습도 50%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개를 봤죠. 유효 온도, 수정 유효 온도, 신유효 온도. 자, 우리가 얼만큼 쾌적하게 느끼느냐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가 이 유효 온도들이라면 불쾌지수라는 것도 있죠. 자, 불쾌지수, 디스컴포트 인덱스, DI라고 하는데, 자, 얼마나 불쾌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아까의 유효 온도가 얼마나 쾌적한지를 나타낸다고 치면 얘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온과 습도를 특히 고려를 하는데, 자, 불쾌지수 DI는 0.72 T알파 플러스 T오메가 플러스 40.6. 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 없겠지만, 자, T알파는 건고 온도를 얘기합니다. T오메가는 습고 온도를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기온을, 여기서는 습도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불쾌지수가 DI가 80 이상이면 매우 높은 단계야. 그 실에 있는 전부 다가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75 이상이다. 그러면 높은 단계, 불쾌하기 시작하는 단계. 68에서 75 정도다. 그러면 보통인데 한 반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약간 느낀 정도. 68 미만이다. 그러면 전원이 다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딱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실내 온열 환경 요소로 기온, 습도, 기류 3요소에 의한 체감온도 표시법은? 자,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니까 아마 금방 답은 나올 겁니다. 답은 그쵸, 유효 온도죠. 자, 1번 불쾌지수는 DI라고 해서 온도와 습도를 이용해서 불쾌함을 측정하는 온도였고, 작용 온도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죠. 합성 온도라는 건 없었고,
글로브 온도는 뭐였죠? 흑구 온도라고 해서 복사열을 이용해서 유효 온도를 좀 수정 유효 온도라고 했죠. 이 유효 온도가 기온, 습도, 기류 세 가지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열을 갖다가 측정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수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로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습도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하나 보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의 정도를 뜻합니다. 수증기는 액체 상태인 안개나 긴과는 다르게 매우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습도를 측정하는 수증기가 안개나 긴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습도는 기준에 따라 상대 습도, 절대 습도, 비습도, 이슬점이 있는데 날씨에 관련해서는 상대 습도를 많이 쓰므로 그냥 습도라 할 때는 상대 습도를 뜻합니다. 상대 습도란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에 대해 현재 실제 포함된 수증기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습도가 50%라면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절반만큼 들어있다는 뜻이며 보통 퍼센트 기호로 나타냅니다. 습도는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더울 때 더 덥게 느껴지고 추울 때는 더 춥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에 사람의 신체는 땀이 나게 되면 공기 중으로 열과 함께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땀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증발시키지 못해 체온을 낮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더 덥고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번외로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습도는 공공의 적이 되면서 얼굴에 일명 개기름이라고 불리워지는 피지 분비물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장마철에는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지만 습도가 80% 이상으로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호주같이 더운 나라에 간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비슷한 온도이지만 습도가 낮아서 한국보다 덜 덥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습도가 더 높고 여름도 더 긴 경우가 많아 비교적 더 덥다고 말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푹푹 찌는 더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연중 내내 28도에서 32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는 8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습하고 덥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똑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공기 중 수분은 냉기를 더 확실하게 전달하며 신체의 열 보존 능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한국에서 겨울의 평균 습도는 60%이며 보통 한국인들은 겨울이 건조해서 춥다고 느끼고 있지만 유럽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춥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경우 1월 겨울 평균 습도는 85%에 달하며 위도에 비해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7도이지만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낮아도 일상생활에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낮은 습도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며 입술이 트거나 목 기관지의 점액질이 건조한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감기에 자주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되기 쉬우며 정전기 역시 자주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40에서 60% 정도가 적정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50에서 55%가 적정 실내 습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내 습도는 방안 온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잘 하여야 합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및 제습기로 습도를 낮추고 겨울철은 가습기, 젖은 빨래 등으로 적정한 습도가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는 건강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